해당되는 분들과 아침에 만나는 줌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쉐이크로 시작을 합니다. 저의 성장 스토리, 사업을 진행하면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냐,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극복했고 의도적으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런 부분들을 나누는 건데 기대가 되네요. 네, 이번 시간은 뉴스킨의 확신을 통해 꾸준히 성장하며 사업을 잘 해나가고 계신 사장님의 스토리를 들어보는 라이언 스페셜 시간입니다. 이분도 사연을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저만의 꿈을 꾸고자 시골에서 서울로 학창 시절에 올라와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일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열심히 일을 해서였나요? 몸이 안 좋아서 월급의 대부분이 병원비로 나가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내가 나의 꿈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난 뭘 위해 살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현타가 왔어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고민을 하던 중 일단 화장품을 바꿔야겠다 싶어서 SNS를 통해 지금의 스폰서님을 만난 뉴스킨을 알게 되었고 지금은 진짜 저의 꿈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저는 누구일까요? 오드리 사장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H그룹에서 사업하고 있는 이연주라고 합니다. 저는 뉴스킨을 26살에 알게 됐고요. 제 두 번째 직업이거든요. 뉴스킨 하기 전에는 저는 비영리 단체에서 일을 했었고 시각장애인과 시각예술을 하는 되게 재밌는 단체에서 매니저로 일을 했었어요. 네, 그 당시에 제가 건강 고민이랑 피부 고민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마지막 지푸라기로 이제 갈바닉을 써보고 싶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인스타그램에 갈바닉을 검색을 했고 그때 제 눈에 딱 들어온 게 지금의 후원자이신 슐라였어요. 그래서 제가 DM을 먼저 보냈고 그렇게 뉴스킨을 알게 됐고요. 지금 8개월 투잡 거치고 27에 과감하게 전업을 했고 6년 6개월 만에 백만장자가 아니라 EVP가 됐습니다. 지금 사업 7년 차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네, 사장님.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일단 이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거 너무 축하드리고요. 네. 피부 고민 때문에 뉴스킨을 만났다고 하셨는데 지금 화면에서는 모기가 앉지 못해서 못 누를 정도로 피부가 매끈하십니다. 아주. 네. 감사합니다. 사장님 그렇게 예술 쪽으로 일을 하시면서 자신의 꿈을 키워 오셨었는데 어떻게 또 이 사업을 내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셨을까요? 아까 저를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저는 굉장히 잘 살고 싶은 욕구가 되게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경상북도 구미 출신이거든요. 서울로 유학을 왔고 원하는 대학교에 수석으로 또 합격도 해보고 또 대학 시절부터 저는 경력 단절을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육아서적 보면서 나는 전문직도 갖고 싶고 또 내 아이도 내 손으로 보고 싶은데 제 전공이 이제 패션 디자인이었는데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영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보신 분들 많으시죠? 그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이제 제가 원하는 어떤 뭐 화목한 가정, 뭐 좋은 엄마, 아내, 시간을 쓸 수 있는 엄마 뭐 이런 게 이룰 수가 없겠다라는 거를 제가 일을 하면서 딱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고민 끝에 제가 전공을 아예 내려놓고 미술 교육 분야로 이제 일을 하게 됐고 제가 대학 시절에 봉사활동하던 그 비영리 단체에 자연스럽게 취업이 이제 됐었거든요. 사실 제가 뉴스킨 사업을 딱 결정한 결정적인 계기가 이거 때문이었는데 행복의 수레바퀴라고 제가 이걸 뉴스킨 세미나에서 처음 봤거든요. 근데 이걸 딱 보는 순간 나한테 필요한 거는 삶의 균형이구나를 완전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 삶이 어땠냐면 완전 그 워라밸이 없는 삶이죠. 일을 열심히 하면 건강이 나빠지고 커리어를 열심히 쌓으면 시간이 없고 NGO에서 가치 있는 일을 했는데 돈이 없는 거죠. 근데 또 건강이 계속 나빠지다 보니까 카드값도 굉장히 어려웠고 그래서 딱 그 당시에 제가 현대카드 40만 원이 잊혀지지가 않은데 현금이 너무 없는 월급이 로그아웃하는 삶이 너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버는 족족 제가 병원비에 투자를 하고 있어서 이제 그런 갈증이 있었던 시점이었는데 이제 그 피부 고민 덕분에 이제 제가 슐라에게 데모를 받게 된 거죠. 근데 설명을 듣는데 일단 너무 좋았고 화장품은 평생 쓸 것 같은데 그때 슐라가 저한테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똑같은 아이템인데 연주 씨는 이걸 돈을 쓰기만 하는데 저는 이걸로 돈을 벌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얄미우면서도 되게 충격적인, 전 되게 신선한 정보였거든요. 똑같은 아이템인데. 그리고 마지막에 저한테 연주 씨는 꿈이 뭐예요? 라는 굉장히 다단계스러운 질문을 저한테 던지셨었는데 제가 너무 당황을 했죠. 진짜 꿈 하나로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아무런 답을 못하고 이렇게 얼어 있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분은 뭐길래, 저 뉴스킨이 도대체 뭐길래 저렇게 당당하게 나한테 얘기를 할 수 있을까? 해서 첫 번째는 제품력이었고, 두 번째는 쉴라의 그런 매력? 쉴라 너무 좋았던. 그러면서 뉴스킨이 되게 궁금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제가 스스로한테 한 달이라는 검토 시간을 주고 아침에는 모닝스쿨, 저녁에는 투잡스쿨, 토요일에는 그 당시 에이스 그룹 미팅, 또 랠리 이런 것들을 한 달 안에 다 참여를 해보면서 성공자분들을 딱 보니까 그 아까 보여드렸던 수레바퀴가 너무 탄탄하고 크게 건강하게 이렇게 굴러가고 있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오케이, 좋아하는 일 하면서 뉴스킨으로 100만 원 한번 벌어보자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되게 어려웠던 게 교육 분야에 있던 사람이 이제 화장품 유통 사업 이런 걸 하려니까 좀 더 강력한 Y가 필요했어. 나를 정말 움직일 수 있는. 근데 그때 정지현 사장님이 강의를 해주시는데 정말 천사 같은 모습으로 사명선언서를 읽어주셨었어요. 그때 그 포스 포 굿 가치가 제 마음을 완전히 팍 이렇게 울리면서 아, 이거 내가 찾던 일이구나. 이런 깨달음을 갖게 되고요. 그래서 투잡을 8개월 몰입을 했고, 또 팀이 크면서 제가 SVP가 되면서 전업을 했는데, 근데 제 월급 이상을 벌면서 전업을 했거든요. 27에. 그래서 지금 33이니까 이제 인생의 꽃다운 나이를 뉴스킨으로 꽉 채웠습니다. 사업하면서 좀 힘든 부분들 어떤 게 좀 있으셨을까요? 관계더라고요, 관계. 네트워크 마케팅이 관계 사업이라고 하잖아요. 소비자랑도 관계고, 파트너랑 또 업라인이랑 형제 라인과의 관계, 또 뉴스킨 본사랑도 이게 관계 속에서 이어지는 이 팀워크 사업인데, 지금은 정말 상상이 안 되시겠지만, 제가 사람 눈을 못 마주치는 대인 기피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사회 경험이 너무 없었죠. 26살이니까 어렵게 느껴졌다?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처음에 이제 투잡을 하고 파트너분들이 막 생기면서 SBP가 막 되니까 좀 책임감도 생기고 전업을 너무 모아둔 돈 없이 했거든요. 전업하자마자 다 떠나갔어요. 뭐가 잘못됐을까? 제가 택했던 어떤 돌파구는 사람들의 조언보다는 책이었어요. 책은 감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독대하면서 내 생각을 좀 이렇게 생각해낼 수 있는 좋은 거였는데 그때 만났던 인생책이 있어요. 그래서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이랑 존 맥스웰의 리더십 불변의 법칙 그리고 예수의 비즈니스 리더십이라는 이 책이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됐던 책이고 그 안에서 제가 진짜 관계가 뭔지를 좀 깨닫게 됐던 것 같아요. 제가 뭘 깨달았나 보면 내가 남이 듣기에 굉장히 좋은 얘기들을 이렇게 해주는 것 같은데 정말 가식적이고 이기적인 행동들이었더라는 걸 저는 좀 깨달았고, 그러니까 내 이익을 위해 일했던, 열심히 그냥 척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아, 그래서 남는 게 없었구나 해서 사람을 남기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했던 의도적인 노력은 오늘 내 마음에 딱 감동이 오는 문장을 오늘 실천하기. 그걸 하루하루 쌓았던 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해라. 뭐 이런 황금률 얘기가 나오면 오늘 만나는 사람들하고 그거를 실천을 해보고 뭐 오리를 가달라는 사람한테 심리를 가져라 뭐 이런 뭐 이게 있으면 사실 밀레니얼 사업자들이 돈이 별로 없는 분들이 많잖아요. 여유가 항상 뭔가를 잘 이렇게 돈을 이렇게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었거든요. 막 머리 굴리고 근데 그냥 그 사람이 요구한 것보다 좀 더 해줘보고 뭐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제가 쓴 물질이 관계의 윤활유가 되면서 그게 다시 저한테 물질로 돌아오더라고요. 그런 선순환을 또 경험을 하게 되면서 저를 바꾸는 데 집중하고 또 이 시스템 안에서 해야 할 걸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가 좋은 사람이 되면서 또 좋은 사람이 붙는 그 리더분들이 얘기하는 그 원리를 제가 경험을 하게 된 것 같고요. 그렇게 팀이 생겼고 또 제 파트너분들이 다 저보다 나이가 많으세요. 한 살부터 많게는 10살까지 많으신데 아마 그분들을 담아내기 위해서 제 그릇을 좀 키우고 좀 깨끗하게 비우는 그런 과정이 필요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전에
사장님께서 서울로 오셨을 때, 상경하셨을 때 꿈을 가지고 오셨을 텐데, 그때 사장님이 갖고 계셨던 꿈, 지금 사장님이 꾸고 계신 꿈, 이 사장님의 꿈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듣고, 그리고 사장님이 목표하시는 것 선포해 주시고, 네. 그리고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그 DJ 대파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그 슐라가 옛날에 했던 연출신 꿈이 뭐예요? 그 얘기가 너무 갑자기 막 울리는데 변함이 없더라고요. 제가 이번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적어보는데 저는 정말 화목한 가정을 꾸리는 거. 이게 제 1순위 목표거든요. 멘토 같은 엄마, 자기 관리 잘하는 아내, 뭐 막 딸인데 용돈 잘 주고 이런 거 하려면 뉴스킨 열심히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집에서 육아를 하면서도 유연하게 일하면서 버는 그 월세 같은 500만 원이 전 정말 떨리는 목표거든요. 진짜 실현하고 싶은 목표고, 그걸 계속 이뤄가는 중이고, 밀레니얼 사업자로서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너무 예측 불가능한 시기에 너무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운영진 차원에서 요즘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새로운 변화, 혁신, 프로그램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요. 사장님의 꿈 옆에서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